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정복해야 할 주제, 바로 사회후생 함수입니다. 이거 시험 합격을 위해서 진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완벽하게 끝내버립시다. 이 개념이요, 생각보다 우리 삶이랑 정책 결정에 아주 가까이 있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가장 효율적인 배분이 과연 항상 가장 바람직한 배분일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사회 후생함수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에요. 효율성과 공평성, 이 두 가지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그게 포인트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입니다. 먼저 효율성과 공평성이 어떻게 만나는지 보고 사회 후생함수의 대표적인 세 가지 기준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바람직한 점을 어떻게 찾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한 번에 뒤흔들 수도 있는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까지 시험에 나올 핵심만 쏙쏙 짚어드릴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핵심 포인트부터 딱 짚고 넘어갈게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상태, 그러니까 최적의 결과를 찾으려면요,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봐야만 합니다. 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경제 전체의 파이를 최대한 키우는 거, 이걸 효율성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잘 만들어진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즉 공평성의 문제가 반드시 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평성 부분에 우리 사회의 가치 판단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경제학자들은 이 개인들의 행복, 즉 효용이라는 걸 어떻게 사회 전체의 하나의 잣대로 합칠 수 있을까? 이걸 엄청 고민했어요. 그 고민의 결과로 나온 도구가 바로 이 사회후생함수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사회후생함수라는 건 A라는 사람의 행복 1단위랑 B라는 사람의 행복 1단위를 어떻게 합쳐서 우리 사회 전체 행복으로 평가할 거냐, 이걸 보여주는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사회 전체의 후생, 즉 SW는요, A의 효용 UA과 B의 효용 UB라는 재료를 F라는 어떤 기계에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뜻이에요. 간단하죠? 이제부터 우리는 저 F, 함수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그걸 파헤쳐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수식에서 저 F, 함수 형태는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아주 대표적인 세 가지 철학적인 관점이 있어요. 공평함이라는 걸 서로 다르게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벤담으로 대표되는 공리주의적 접근법입니다. 최대의 다수의 최대 행복. 이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수식을 한번 보세요. 엄청 직관적이죠. 사회 후생은 그냥 개인들의 효용을 단순히 더한 값이에요. SW는 UA 더하기 UB. 그러니까 누가 더 행복하고 덜 행복하고는 중요하지 않고 사회 전체 행복의 총량만 극대화하면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이 슬라이드가 공리주의의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여기서 처음으로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사회적으로 똑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효용 조합들을 쭉 연결한 선이에요. 근데 왜 공리주의에서는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일까요? 가난한 사람의 행복 1을 빼앗아서 부자한테 주더라도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은 어때요? 1 빼고 1 더했으니 그대로잖아요. 변함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선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완전 다른 관점입니다. 총량도 중요하지만 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예요. 여기서는 더하기 대신에 곱셈을 쓰거든요. 이게 어떤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 수식을 보니까 이번엔 효용을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고 있죠? UA 곱하기 UB. 왜 곱할까요? 곱셈은요, 신기하게도 숫자가 낮은 쪽에 더 큰 가중치를 주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효용이 1인 사람이랑 100인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1인 사람의 효용이 2가 되면 전체 곱은 2배가 되죠? 근데 100인 사람 효용이 100일이 되어봤자 전체 곱은 1% 늘어나는데 그쳐요. 바로 이게 평등주의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 슬라이드 정말 중요합니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게 사회 전체의 후생에 훨씬 크게 기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무차별 곡선이 저렇게 원점을 향해 볼록한 모양이 되고요. 이게 바로 정부가 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의 아주 강력한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준입니다. 이건 철학자 존 롤스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어요. 사회는 마치 하나의 쇠사슬과 같아서 가장 약한 고리의 힘이 그 쇠사슬 전체의 힘을 결정한다고 보는 아주 강력한 관점이에요. 수식을 보세요. 민, 즉 최소값 함수로 되어 있죠. 이건 정말 강력한 주장이에요. 우리 사회 전체의 후생 수준은요, 억만장자가 얼마나 더 부자가 되는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의 삶이 나아졌는지 오직 그것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후생 수준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게 되어도 사회 전체의 후생은 단 1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회 무차별 곡선이 이런 독특한 L자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개념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 전체의 최적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요, 효율성과 공평성을 하나의 그래프 위에 합쳐보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사회가 기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모든 효율적인 점들의 집합, 이걸 효용가능 경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배운 사회무차별 곡선, 즉 공평성에 대한 우리 사회 가치 판단 기준이 있죠. 이 두 개가 딱 만나는 지점, 바로 거기가 최적점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바로 그 지점! 이 지점이 이론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경제학이 아니죠. 진짜 반전이 남아있어요. 과연 민주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완벽한 사회 후생 함수를 만드는 게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경제학자 케네스 에로우가 이 질문에 그거 불가능해 라는 아주 충격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적 선택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완벽한 시스템은 아예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버린 거죠. 에로우가 제시한 조건이 네 가지예요. 하나씩 뜯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들입니다. 첫째, 완비성과 이행성. 선택지들을 비교할 수 있고 A가 B보다 좋고 B가 C보다 좋으면 당연히 A가 C보다 좋아야 한다는 거죠. 둘째, 파레토 원칙. 모든 사람이 A를 더 좋아하면 사회도 당연히 A를 선택해야죠. 셋째, 비독재성. 독재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관련 없는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내가 짜장면이랑 짬뽕 중에 고민하는데 갑자기 탕수육이 메뉴에 추가됐다고 해서 짬뽕보다 짜장면이 더 좋아지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 조건들을 동시에 모두 만족시키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어요. 완벽한 제도는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정말 머리 아픈 내용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이 개념들을 이해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경제학 공부에서 정말 큰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진짜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오늘 배운 내용, 이게 단순히 시험 문제 하나 더 맞추는 걸 넘어서요.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을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분석하는 강력한 도구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절대 지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 짱 박사와 함께 즐겁게 공부해 나갑시다. 파이팅!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이해가 안 가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저희 네이버 카페 짱 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데이터베이스처럼 쌓여 있고요. 또 능력 있고 정말 친절하신 우리 조교님들과 함께 저 짱 박사가 여러분의 합격까지의 그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